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로파 경기 코파립에는 적어두긴 했는데 아마 안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리그가 그 컵 대회가 그래서 유로파. 근데 사실 유로파도 어제 승무패 분석하면서 그 12경기 중에 10경기는 보긴 했거든요. 근데 유로파도 진짜 모르는 팀들이 여럿 있고 이게 홈 어웨이다 보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깊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그냥 좀 가볍게 보지 않을까. 어제 이제 셀틱 하나 뚫리긴 했는데 셀틱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게 상대하는 팀이 저도 처음 보는 팀이다 보니 당연히 홈에서 질 거라 저 뭐냐 비길 거라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해서 그거 하나 빼고는 페네르바체는 이제 승무패에서 승무패를 다 찍었기 때문에 사실 그 무승부랑 뭐 오버를 1순위로 가긴 했는데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어제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조합이 어땠냐면은 처음에는 그 페네르바체 그 오버랑 셀틱 마엔이랑 보데글림을 껴서 세 경기를 메인으로 갈까 하다가 그러면 2순위가 당연히 인터 마이애미랑 올랜도만 가기에는 배당이 낮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섞을까 하다가 뭐 시애틀 뭐 어디였지? 뭐 코파리베 경기 아니면 어디선가 하나를 더 끌어와야 되는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메인을 두 개만 가고 보데글림을 이제 뒤로 뺐는데 그게 오히려 2순위 적중하는 데 도움이 됐죠. 어제 인터 마이애미는 배당 대비 제일 좋다 했고 올랜도도 이제 프렌 저걸 무승부 못 노린 게 좀 아쉽고 보데글림 그리고 바젤이나 뭐 페네르바체는 워낙 애매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승패로 그래서 바젤은 물을 데려갔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 얼마 전에 그 미축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라기보단 스코어가 2대 0으로 끝났는데 결국에 확인해 보니 1대 0이어서 2대 0도 적중이 되고 1대 0도 적중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뭐 지급 받으려면 막 그 절차가 좀 복잡했었는데 오늘도 그 LA 갤럭시 경기가 제가 볼 땐 2대 0으로 끝났거든요. 그 배트맨 온라인 상에서도 2대 0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2대 1이 되어 있더라고요.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이 났나 봐요. 그것도 뭔가 미축은 이게 전달이 정확히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뭐 배트맨의 전달이 그런 게 아니고 거기 현지 그 직접 거기 그 직원이 있어야 될 정도로 거기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시간으로. 왜냐면 미국은 딜레이도 많잖아요. 그 날씨 때문에. 8시 반에 시작한다 했는데 막 10시 반에 할 때도 있고 11시 반까지 밀릴 때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유럽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이번에도 만약에 모르겠어요. 짧은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그 이슈가 있는지는 공지사항을 봐야 좀 알겠는데 아마 그 정도의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분명 2대 0이었거든요. 내가 뭐 잘못 봤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2순위 적중해서 다행이고 중배당으로 데려갔던 셀틱 이마엔 그것도 인터 마이애미 승이랑 이제 플라멩고 승까지 들어갔는데 셀틱이 비기는 바람에 다 물 건너갔죠. 결국엔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 4경기 중에 뭐 하나 뜰렸다고 오늘 나머지 경기 다 적중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승부패는 가볍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로파하고 이제 코파 리베밖에 없어요. 단 이제 코파 리베 같은 경우에는 내일 2경기 마감. 오늘 이제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어젠가? 어제였구나 어제. 그 헷갈리네. 그래서 일단은 유로파도 확실하지 않은 경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파 리베까지 건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로파 위주로 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연패를 끊었잖아요. 월요일 첫날에 이제 괜히 승무 언더 잘 봐놓고 이제 괜히 막판에 고민하다 이제 바꾸는 바람에 연패의 원인이 되었는데, 다행히 어제 연패를 끊어서 다행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경기 중에 분석 없던 경기가 어제 미투일란하고 마지막 링컨 레드 경기거든요. 브라가 경기. 이 외에 10경기는 다 승무패 포함된 경기입니다.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투일란하고 쿠오피온 팔로고세우라, 줄여서 KUPS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팀입니다. 이게 일단 핀란드 팀이긴 한데 얘네가 챔스에서 유로파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 핀란드도 리그를 시작한 뭐 시작이 아니고 예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핀란드 리그 자체가 뭐 날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리그에서도 웬만해선 거의 패배가 없고 챔스에서 한 번 졌던 것 같거든요. 카이라이트. 카이라트가 어디냐면 어제 셀틱하고 붙었던 팀이에요. 얘네가 이제 카자흐스탄 팀인데 어제 셀틱하고 0대0으로 비겼는데 전혀 이제 처음 접하는 팀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했다. 오늘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팀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고, 자, 일단은 KUPS 얘네가 어쨌든 카이라트한테 지면서 유로파까지 내려왔는데, RFS는 우리가 좀 들어봤던 팀이죠. FK RFS 라트비아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자, 그 상대하는 미투일라는 덴마크 팀인데 조규성이 있는 팀이죠. 그래서 그래도 홈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어제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합니다. 단판이 아니에요. 홈 어웨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셀틱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결장 여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규성도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교체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데 일단 배당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미투일란도 지금 리그를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일단 패배가 없어요. 유로파 포함해서. 리그에서도 지금 2승 3무고 해서 그 전에 프리시즌에 뭐 디나모 키예프, 슬로반브, 뭐 실케보르 상대로 다 이제 패배가 없었고 딱 한 번만 졌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리그라든가 유로파에서 무패이기 때문에 쿠오피오는 뭐 RFS를 꺾고 올라오긴 했지만 미투일란을 잡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홈이라서. 근데 걱정이 있죠. 배당. 미투일란이 유로파에서 원정에서 3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홈에서는 히버니안한테도 1대1로 비겼었어가지고 어제 카이라트처럼 대참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일반 승이 1.1도 안 됐어요. 1.08인가? 근데 무승부가 나왔다는 건 오늘 미투일란도 1.14기 때문에 이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그렇다고 마인이 확실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네가 챔스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빡세 보인다. 그래서 전 차라리 미투일란 승무 보지만 언더 봅니다. 언더 3.5기 때문에 언더로 좀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메하고 SK 시그마. 뭔가 야구팀 같은 이름인데 참 뭐 말메는 말할 것도 없이 잘하죠. 챔스에서 이제 코펜하겐한테 0대5로 발리면서 이제 떨어졌는데 홈에서는 코펜하겐하고도 비겼습니다. 그리고 SK 시그마가 이제 체코 팀인데 아직 그 컵 대회에 대한 전적이 없더라고요. 뭐 스파르타 프라한테 지금 딱 한 번 졌는데 프리시즌도 전승을 했고, 근데 뭐 상대적인 게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말매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어제 승무패 그 느낌 그대로 갑니다. 뭐 수비의 이적 이슈, 골키퍼도 지금 주전 키퍼인지 모르겠지만 이적 이슈가 있거든요. 부상은 공격에 있긴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뭐 말매가 조금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호민점을 감안해야죠. 저는 배당 대비 괜찮다. 말매 승부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승부 볼 순 없어요. 그래도 말매가 홈에서 워낙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 한번 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말매 승 봐야 된다. 그리고 잠깐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유로파 지금 뭐 챔스도 그렇고 어렵다. 왜냐면 이게 홈 어웨이긴 한데 리그 시작한 경기들이 많지 않아서 뭐 우리가 이제 5대 리그처럼 이제 자주 접하지 않는 팀들이 나와서 더 이제 뭐 어려운 입장이긴 하죠. 근데 얘네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뭐 컵대회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뭐 홈에서 강한지 뭐 홈 원정 다 강한지 유독 원정에서 뭐 약하다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 입장에서는 흐름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그때까지는 뭐 상대 전적이나 홈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네임드 있는 팀들 위주로. 그래서 배당을 보면서 가야 돼요. 어제처럼 이제 셀틱 승 가고 당연히 이기겠다 하신 분들은 충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전 아예 일반 승도 안 봤어요. 마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마엔까지 봤던 중배당을 가져간 거라서 뭐 완패죠, 완패. 어제 그 셀틱 경기는. 자, 말매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승무패 포함된 경기라 무조건 변수가 나와요. 이게 그 기록이 말해줍니다. 기록이.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들은 항상 어디선가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잘 골라내야죠. 자, SK 불안하고 라르나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배당이 낮고 그 승무패에서 퍼센테이지가 아마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말매하고. 근데 말매는 승을 받고 SK 브라는 조금 퍼센테이지가 낮긴 한데 무승부를 좀 받쳤던 이유가 이 키프로스의 라르나카 팀이 우리한테 좀 친숙하기도 하고 유로파를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원정은 약해요. 근데 항상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뭐 연장까지 승부가 안 나서 승부 차이가 난 적도 있고 한데 SK 브란이 노르웨이 팀이라 뭐 원정이 좀 빡셀 거라 생각하지만 최근에 BK 해켄한테도 지고 홈에서는 뭐 짤츠한테는 이제 홈에서 대패를 당해서 이제 유로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뭔가 홈에선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배당도 지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뭔가 좀 불안하다. 라르나카 원정 성적만 보면 득점이 1득점 이상 한 적이 없긴 해요. 유로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SK 브란 가야 되지만 말매만큼 신뢰가 안 가긴 합니다. SK 브란이. 그 정도 급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K 브란 뭐 경구 누적도 있는 것 같고 공격에. 그리고 라르나카는 물론 이제 지난번 레기아 바르샤바전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퇴장이 수비 쪽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그래도 홈이니까 승무 쪽 보지 굳이 갈 경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 복식을 딱 하나 넣었거든요. 페네르바츠 그 3개 다 넣은 게 전부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하나로 가야 돼요. 승부패도 SK 브라는 무로 되어 있습니다. 무. 그러니까 라르나카의 역배는 안 보기 때문에 홈에서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무승부가 더 보여서 개인적으로 건너뛰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어느 보러 선택하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뭐 라르나카가 홈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당은 오버 쪽으로 빠지거든요.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굳이 간다면
뭐 SK 브란이 이기는 그림까지 그리면은 언더가 맞는 거고, 아예 고배당 노릴 거면은 뭐 무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텔아비브 대 디나모 키예프. 요거는 아마 중립에서 열릴 거예요. 중립. TSC 아레나. 자, TSC 아레나가 이제 어디였더라 얘네가? 세르비아 거기 갔거든요. 세르비아. 그 토폴라. 거기 홈구장 같은데 어쨌든 텔아비브, 이스라엘, 디나모 키예프 이제 우크라이나 둘 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중립이기도 하고 텔아비브도 못하는 팀이 아니고 디나모 키예프도 나름 잘 하는데 이제 파포스한테 이제 져서 그런데 뭐 막상막하지 않을까 사실. 이 경기는 그냥 무 봅니다. 무 보거나 그냥 건너뛰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디나모 키예프 프렘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확률은 프렌이 더 가장 높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프렌 보셔도 된다. 그 밑에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캔디하고 루도고레츠. 우리 루도고레츠는 그래도 좀 들어봤던 팀인데 슈캔디아는 북마케도니아 팀이고 처음 들어봐요 저는. 얘네가 어딜 이겼냐면 부크레슈티를 잡고 올라왔다가 카라바흐한테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루도고레츠는 단골이죠 단골. 얘네도 페렌츠 바로시한테 두 경기 다 득점이 없어가지고 떨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 경기도 지금 국립 경기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리는 경기네 이 경기.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루도고레츠가 뭐 친숙하고 불가리아 팀이고 뭐 잘한다고는 하지만 슈켄디아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런 뭔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크레슈티를 잡았고 호민점을 감안하면은 이거 프렘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승부가 유력하게 합니다. 이 경기. 근데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리는 거면 저는 배당이 괜찮아요. 배당이. 지금 배당이 홈팀으로 좀 떨어지는데 1.7이면 나쁘지 않죠. 디나모 키예프는 이제 1.4라서 조금 애매하고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승부가 유력하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고배당 위주로 노릴 겁니다. 확실하게 어제 승부패 분석해 볼 때 봤는데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오로지 이제 온오버를 선택하든 고배당을 선택하든 차라리 주말을 노리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처럼 뭐 메인 좀 배당을 적게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고 배당을 높게 가져갈 확률이 크다. 뭐 일단은 조합을 짜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아마 한 8시, 빠르면 8시, 늦어도 9시까지는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나티나하고 삼수 스폰. 요것도 어제 분석할 때 처음 들어보거든요. 삼순 스포르. 파나티나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 팀이고 친숙한데 이 팀은 튀르키예 팀인데 처음 들어봅니다. 삼순 스포르. 일단 터키 리그 시작했는데 지금 2승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파나티나가 샤흐타르한테 이제 승부 차이 끝에 올라왔는데 얘는 챔스에서 떨어진 팀이고 홈에서 레인저스한테도 비겼던 팀이라 이거는 파나티나 승 가야죠 이건. 오히려 아까 그 어디냐 미투일란 저게 1.14를 받을 정도인가? 오히려 배당이 더 떨어지려면 파나티나가 받아야 된다.
요런 느낌이긴 한데 홈이라서 좀 파나티나 승 봅니다. 그나마 요거 배당이 갈만하더라고요. 1.47. 그리고 지린스키부터는 그냥 쭉 이어가겠다. 따로 표시는 안 해드립니다. 뭐 보시면 대충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부상 여부를 크게 얘기 안 하는 게 어제 볼 땐 딱히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상 여부를 솔직히 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뭐 아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소에 접하지 않는 리그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유명한 선수 뭐 예를 들면 어제 뭐 페네르바체나 조금 그래도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가는 그런 팀들 빼고는 뭐 지린스키, 뭐 슬로반부, 레오포츠난, 뭐 행크, 뭐 에버딘, 뭐 이런 팀은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냥 홈 어웨이 싸움인 것 같고 그날 이제 컨디션 싸움이죠. 그리고 챔스에서 어떻게 지금 골을 넣고 이제 뭐 밑으로 떨어졌냐 아니면 뭐 무득점으로 떨어졌냐 그런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지린스키하고 위트레이트는 우리한테 친숙하죠. LDBC를 하기 때문에 워낙 친숙한 팀이고 그리고 리그 경기 첫 경기를 4대0으로 잡았는데 스파르타한테 이제 1대2로 지긴 했습니다. 다만 유로파의 성적을 보면은 세르베테 원정도 3대1 셰리프하고 중립 경기도 3대1 득점이 다 많았어요. 최소 2골 이상씩 넣었고 지린스키는 이제 보스니아 팀인데 얘네는 홈에서 이제 챔스에서 슬로반부하고 비기긴 했지만 원정에서 0대4로 졌거든요. 그래서 유로파로 떨어진 건데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위트 승무로 봐야 된다 봅니다. 승무패는 위트 승으로 갔는데 배당이 좀 낮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기는 지린스키가 그래도 홈에서 챔스나 유로파에서 다 골이 있었거든요. 위트레이트도 이제 4경기 다 오버였고 그래서 승무 보지만 승부식에는 오버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간다면. 왜냐면 원정이라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다 보니 지린스키 입장에서도 지지 않는 그림으로 가면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위트레이트가 우리한테 뭐 친숙하고 좀 더 강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배당이 빠지는 이유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격에 뭐 다리 부상도 있고 2골로 골 넣고 있는 선수가 지금 발 부상에 이적 이슈도 있고 물론 이적은 그렇게 비중이 큰 건 안 같지만 골이나 어시에 관여한 2명의 이제 공격진들이 부상으로 좀 전력 이탈이 되다 보니 뭐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홈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린스키가 이기는 그림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배 배당도 아주 좋고 프렘 배당도 떨어져도 지금 거의 2배 되기 때문에 이것만한 경기가 없죠. 근데 저는 지린스키의 그걸 정확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겠어서 오버만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승무패는 패를 갔지만 좀 불안하긴 해요. 그렇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슬로반부하고 영보이즈. 영보이즈도 우리한테 친숙하죠. 슬로반부도 그렇고. 자, 슬로반부하고 영보이즈. 영보이즈도 지금 아직 리그만 있지 컵대회는 처음이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첫 경기를 하는 팀들도 있어서 영보이즈는 리그 경기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슬로반부 슬로바키아 팀인데 얘네가 그 카이라트한테 이름도 어렵네. 발음하기가 카이라트한테 떨어졌죠. 챔스에서 승부차이 끝에. 그래서 유로파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슬로반부하고 영보이즈도. 근데 슬로반부가 홈이라는 점 때문에
무승부를 보긴 하지만 아까 어디하고 갔냐면 프렌 본 데가 어디 있지? 아 근데 스캔디아 프렌은 그래도 홈승이 조금 더 보여서 이제 그랬던 거고 약간 디나모 키예프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홈이라서 전 홈사이드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프렌이면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긴 한데 영보이즈도 공격이랑 이제 수비 쪽에 부상들이 있어서 요것도 원래 제가 이제 보통은 그냥 묻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마땅히 갈 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무승부보단 프렌을 더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도 무승부를 안 갔던 이유가 지난번 이제 주말에 있었던 브레스트 경기 프렌을 가면서 무승부를 같이 갔던 경기거든요. 근데 그 프렌이 1순위가 되면은 데려가기 좀 빡세요. 무승부가 결국에 무승부까지 응원하려면은 지고 있으면 한 골 넣어야 되고 한 골로 이기고 있으면 또 먹히길 바라야 되기 때문에 프렌하고 무승부를 잘 메인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데 슬로반부도 홈팀 승까지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무승부가 좀 더 보이기 때문에 일단 프렌 보고 나중에 무승부를 어떻게 데려갈지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렌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홈이라서 그렇게 보고 아까 그 결장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조금은. 자, 그 다음에 레오포츠난하고 행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레오포츠난하고 행크. 요것도 제가 이제 오늘 경기 대부분 무를 봤더라고요. 오늘 10경기 중에 한 7경기 무승부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무가 많이 뜰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몰라요. 이제 승부식에서는 이제 뭐 프렌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생각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포츠나는 폴란드 팀이죠. 최근에 이제 그 리그 성적을 보면은 일단 첫 경기 지고 나서 나머지 3경기는 2승 1무입니다. 그리고 챔스 성적을 보니까 치르베나 지베지드한테 졌더라고요. 그래서 유로파로 내려온 건데 이게 홈이기도 하고 뭐 행크도 벨기에에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레오포츠난도 그렇고 행크도 그렇고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그냥 홈이 레오포츠난이 좀 더 좋은 느낌? 그래서 요 경기도 무승부를 1순위로 봤습니다. 이게 뭐 1차전을 했다면 1차전에 뭐 이겨서 좀 유리하니까 2차전을 좀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1차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크가 원정이기도 하고 최근 리그에서 보면 원정에서 2번 다 졌기 때문에 이 국가가 다른 경기는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경기도 무승부가 유력하지만 레오포츠난 프렌 본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뭐 프렌 중에서도 순위가 높은 게 있을 거예요. 무승부에 가까운 프렌이 있고 그 팀의 승리까지 보이는 프렌이 있고 그걸 아마 구분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무승부에 가까우면은 뭐 2순위로 빼서 무승부도 노리든 뭐 프렌인데 승까지 보이면은 그런 건 메인으로 데려가야죠.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버딘하고 FC SB 오늘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진짜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뭐 하다 보니 또 얘기가 길어져서 자, 에버딘하고 부쿠레슈티입니다. 부쿠레슈티. 자, 부쿠레슈티가 아까 슈켄디아한테 이제 지면서 유로파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 부쿠레슈티도 이제 단골 팀이죠. 단골 팀. 순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에버딘은 아직 경기가 없더라고요. 리그 경기만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그
컵 대회를 좀 했던 뭐 일정 부분은 좀 더 빡셀 수는 있지만 에버딘도 이제 스코틀랜드 컵 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홈이라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부크레슈티가 그래도 나름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팀이라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이 경기도 무승부가 좀 유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이게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물론 홈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일정 부분 일정이 그래도 부크레슈티가 그나마 가장 최근이거든요. 18일 3일 정도 됐는데 에버딘은 16일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근데 얘네가 최근 뭐 셀틱이라 강한 것도 있죠. 홈에서 셀틱한테 지고 뭐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한테도 지고 지금 리그는 연패 중이에요. 그리고 프리시즌에도 성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3번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겼고 그래서 컵 대회 이긴 거 말고는 딱히 에버딘도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지금까지 봐왔던 이제 레오포츠난 뭐 슬로반부 아까 어디냐 스캔디아 뭐 아니면 뭐 무승부 봤던 텔아비브 이런 경기들보다 같은 무승부 본 입장에서도 확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부크레슈티 프렌 가자니 원정이라서 좀 빡세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렌 봤던 경기는 대부분 홈 경기예요. 홈 경기. 원정인데 프렌 본 경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나마 디나모 키예프 보려고 했지만 중립이기도 해서 이게 쉽게 볼 수 없었고 이 경기도 그치 원정 프렌까지 볼 이유는 없다. 그냥 묻찍거나 이 경기는 넘어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승무패 무승부를 찍었지만 승무패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경기를. 근데 이거 승부식은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리아카하고 PAOK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경기였죠. 승무패. 자, 오늘도 시간대가 뭐 1시, 2시 그리고 3시 경기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뭐 4시 가까이 있는 경기들이 있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에카하고 PAOK는 전적이 있었다. 컨퍼런스에서. 근데 리에카가 홈에서 PAOK한테도 졌기 때문에 일단 상성은 원정이 좋다. 그리고 리에카가 이제 크로아티아 팀인데 얘네 최근에 홈에서 성적이 조금 디나모한테 지고 유로파도 지고 그래서 연패 중이긴 합니다. 연패 중이고 리에카가 루도고레츠 상대로 결국엔 이제 연장 가서 졌기 때문에 유로파로 떨어진 건데 PAOK는 볼프스베르크하고 연장 가서 이기서 올라왔고 그리고 아직 리그가 시작을 안 했다. 오늘 경기가 오늘 새벽에 경기를 하고 나면 그때 다음 경기가 리그 첫 경기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즌에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뭐 우리가 아는 고어헤드 네이미언 상대로 3대3 3대2 아직까지 패배가 없었다. 프리시즌부터 하나 있구나. 아약스전 말고는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근데 PAOK도 유로파에서 아직 득점이 없어요. 0대0이 2번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리에카가 홈이기도 하고 이 경기도 뭐 무승부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홈인데도 불구하고 프렌까지 보긴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전력은 PAOK가 조금 더 낫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네임드 쪽으로 보나 그래서 뭐 정배를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정이지만 뭐 무승부를 본다고 해서
뭐 홈프랜까지 볼 경기는 아니다. 그리고 수비에 경고 누적도 있더라고요. 물론 PAOK도 뭐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있긴 한데 경고 누적 뭐 퇴장 이런 이슈가 없어서 원정이 조금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무승부 찍거나 아니면 패스하는 경기가 좋다. 에버딘보다는 살짝 가볼 만한데 아까 얘기한 어디냐 레오포츠나 뭐 슬로반부 아니면 뭐 디나모 키예프 이런 그 무승부 뭐 루도그레츠 쪽 그쪽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왜냐면 PAOK 승이 조금 더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살짝 PAOK 승무 사이드로 보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무승부 가자니 PAOK 승이 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건너뛰어야겠다. 뭐 승무패는 이미 무승부를 갔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고 전 무승부 응원해야죠 결국엔. 자 링컨 레드 브라가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파 리베는 사실 적어놨는데 보지 않을게요 아예. 왜냐면 보면은 엊그제도 분석해서 결국엔 언더 3경기를 데려갔는데 마지막 게 틀렸고 우리가 뭐 리버풀레 뭐 보타포그는 뭐 보타포그 같은 경우는 클럽 월드컵 나오지 않았나? 뭐 파움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안다 싶으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 클럽 월드컵에 나와서 좀 했네 뭐 했네 하다 보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분석은 따로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조합을 짜다가 뭐 더 이상 갈 조합이 없다 뭐 다 고배당밖에 없다 갈 만한 게 없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합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분석이 없지만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봐보고 이번 그 분석 방송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지도 말자 그냥. 근데 그럴 순 있어요. 뭐냐 이 앞에 한 경기는 오늘 마감인데 그 보타포그는 오늘 마감인데 뒤에 그 파우메부터 리버풀의 경기는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보고 내일 뭐 가볼 수도 있다. 요런 느낌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라. 내일 가볼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링컨 레드하고 브라가인데 이 경기는 어제 그 승무패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또한 중립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어요. 이게 경기장이 어딘지. 포르투갈에 있는 경기장이네. 이러면은 브라가가 포르투갈 팀이기 때문에 이게 링컨 레드가 지브롤타라. 사실상 브라가의 거의 근데 포르투갈 뭐 지방 쪽에 위치한 이제 뭐 대형 축구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지브롤터 축구 국가대표팀의 임시 홍보장으로 사용된 바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좀 애매하네. 브라가가 포르투갈 팀인데 이 알가르브 스타디움은 또 국제적 인지도를 좀 얻은 축구장이라 미넨 여자 축구 알가르브 컵 결승전이 개최되기도 한다는데 일단은 반반으로 보겠습니다. 반반. 자 링컨 레드 얘네도 지베지드한테 이제 떨어져서 이제 유로파로 왔는데 FC 노아 상대로 승부차이 끝에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FC 노아도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작년인가 뭐 유로파인가 어디 나오지 않았었나? 근데 제 생각엔 컨퍼런스 같긴 하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컨퍼런스로 가나?
어. 자, 그리고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도 시작을 했고, 링컨 레드는 아직 리그 시작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리그가 계속 이어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브롤터 쪽이라서.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챔스랑 유로파만 했다. 그리고 친선전. 그리고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무패였더라고요. 셀타비고도 잡고, 뭐 파나티나, 그리고 뭐 볼프스베르크, 그리고 유로파 리그까지 프리시즌부터 단 한 경기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라가가 최근에 뭐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최근 3경기 무실점 중이기도 하고, 유로파에서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그 레브스키 소피아 상대로 2경기 다 0대 0으로 비기면서 연장 가서 이겼던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브라가 쪽을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 완전히 그 포르투갈 팀인데도 링컨 레드가 이제 지브롤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 국가대표의 임시 홍구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브롤터에 그 어느 정도 영향도 있고, 그리고 배당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일반 승이 1.09예요. 그리고 마엔 배당도 1.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뭐 브라가도 유로파에서 이제 3득점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링컨 레드도 보면은 아주 다득점을 한 경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한 3.5 기준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좀 조심스러워요. 어제도 셀틱 경기의 그 경기 결과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처음 보는 팀들하고 어제도 뭐 카이라이트도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팀인데 결국 0대 0으로 비겼듯이 링컨 레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는 더더욱 못 가고, 배당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일반승은 더 배당이 안 나오니까 갈 수가 없고, 결국엔 언오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뭐 그렇다고 역배를 노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저 홀짝은 왜 넣은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좀 빼고 나중에 뭐 인터넷 총량제 때문에 뭐 경기 수가 뭐 줄어든다든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저런 걸 애초에 빼버리면 되지 않냐. 저건 그야말로 도박이거든요. 홀짝은. 그러니까 저거는 아예 축구 분석을 안 하고 간다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분석하고는 완전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냥 뭔가 이제 여기 판을 더 키워보겠다 해서 저걸 넣은 것 같아요. 그 홀짝을. 왜 넣은지 모르겠네 저거를. 저건 그야말로 2분의 1 그냥 운인데 저걸 넣어서 뭘 하려고. 저런 식으로 뭔가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기보단 뭔가 이벤트성을 많이 해야지. 이벤트도 보면은 거의 쥐꼬리만큼 하기 때문에 유입을 굳이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만 보다 다른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뭐 배당 측면이나.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빨리 이제 사람들 안 하는 리그 같은 거, 그 노르웨이 리그 끝났나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이제 좀 마감을 하고 해야지. 경기 너무 많아도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뭘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애초에 아닌 것들은 싹싹 이제 걷어내야 되는데 좀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뭐 조합은 8시에서 9시, 늦어도 9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코파 리벳은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겠다 해서 오늘 유로파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내일 오전에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가게 되면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오전에. 어차피 9시 반 마감이니까 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축보다는 좀 더 늦게 켜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애매한 경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은 풀엔 위주로 가든 승패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팀 위주로 가야 되지, 모르는 팀들하고 섞여 있으면 웬만하면 좀 배당을 보면서 가라. 배당이 별로다 싶으면 그냥 건너뛰거나 무리할 필요가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배당 위주로 노려봐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주말을 좀 대비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번 주말도 국내랑 일본은 제외할 생각입니다. 아예 그냥 제외하고 세리에하고 분데스가 개막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녁 경기 다 버리고 일요일 날도 버리고 해축이랑 미축에만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도 토요일 날 버렸더니 성적이 좋았고 일요일 날 갑자기 껴서 갔더니 또 뭔가 살짝 안 좋아진 듯한 느낌이어서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개인적으로만 그냥 다폴더만 데려가 볼게요. 그냥 방송에서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뭐 분석에 관한 건. 그리고 그거 분석할 시간이면 해외 축구 조합에 더 신경 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비중도 높지 않은 거 시간 그렇게 막 투자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저것도 대충 보려고 해도 경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중을 낮춘다고 했는데 굳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항상 순서대로 시간대로 가다 보니 해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시간대도 빨리 마감돼서 결국엔 K리그나 J리그 먼저 볼 수밖에 없거든요. 포지션 때문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 맨날 해축이 1순위라 하면서 분석은 국축 먼저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말자. 해축 위주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축에 갈 조합 해축에 더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오히려 조합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 해축은 더 늘어나서 좋고 조합이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경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갈 건 많은데 오히려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축구 평일에 막 2경기, 3경기 아니면 예전에 금요일 뭐 4, 5경기 있었을 때 그런 때가 오히려 적중률이 좋았다. 왜냐? 경기 수가 적다 보니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너무 많으면 이거 갈까 저거 갈까 막 하다가 판단 흐려져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해외 축구가 답이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글자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원래 오늘 한 10분 20분 내로 끝나려고 했던 게 벌써 한 40분 넘어가 버렸는데 조합은 빠르면 8시, 근데 8시 좀 더 고민을 해야 돼서 그냥 넉넉히 잡아 9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구매하러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보내든 아니면 나갔다 오면 늦을 것 같으니 나가기 전에 좀 보내도록 할게요. 어차피 마감 11시라서 뭐 배당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좀 일찍 올게요. 내일 경기가 한 4, 5경기밖에 없었고 내일 저녁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낮에 옵니다. 낮에 한 2, 3시? 2, 3시쯤 올 것 같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공지 남겨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